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네, 안녕하세요. 릴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연화하는 연화 도포법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약재를 도포하시기 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모발의 손상도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하고 두껍고 힘이 좋은 머리는 당연히 강한 약재를 사용을 해야 할 것이고, 약한 손상인지 극손상인지 극손상인지에 따라서 약재를 잘 선택을 해주셔야 모발이 손상되지 않게 또는 연화가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연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발의 손상도를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사실 이거는 좀 경험이 밑바탕이 되기는 해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뭐 이 정도 걸리면 극손상, 이건 손상, 뭐 이렇게 나누기가 사실상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요. 손이 샴푸를 할 때 손에 걸려도 모발 자체가 되게 건강하신데 큐티클이 들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샴푸를 할 때 되게 부들부들해요. 근데 극손상의 가능성도 되게 높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전에 어떤 시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발의 결감과 손상도는 달리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어떻다라고 좀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에 걸림이나 엉킴으로 모발 진단을 하진 않고요. 모발 자체 힘이 얼마나 세게 남아있는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화 도포법은 두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도포 테크닉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테크닉입니다. 모발 진단을 할 때 대부분 건강, 손상, 극손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뭐 뿌리 부분과 끝머리로 나눠서 손상도를 봤을 때 뿌리 부분은 조금 머리가 건강하고 밑에 부분은 조금 손상이 되었을 때 이제 투터치로 나누고요. 손상도가 더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면 3터치로 나누어서 도포를 하겠죠. 일단 이 도포법은 건강한 부분부터 약재를 발라요. 건강모 부분은 건강모 약재를 바르고요. 손상모 부분은 손상모 약재를 바르겠죠. 물론 건강모와 손상모 약재를 섞어서 중간에 약간 약손상모 약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모발을 진단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약재를 도포를 해주시는 거고요. 순서는 건강모, 손상모 순으로 더 강한 부분의 약재를 먼저 더 바르신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타임 같은 경우는 건강모를 바르시고 1차 도포를 하시고 타임을 좀 더 두신 다음에 2차 도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냥 바로 연달아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모발에 따라서 연화가 진행되는 상태에 따라서 시간 타임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면역기법이에요. 면역기법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느냐면 이제 밑에 부분, 기존에 이제 작업을 했었던 부분이 정말 손상도가 너무 극심해요. 자, 그런데 뿌리는 또 너무 건강해요. 이렇게 손상도가 이렇게 극과 극일 때 사용을 하는 테크닉입니다. 이런 머리에 윗부분에 강한 약재를 먼저 도포를 하시고 밑에 이제 2차 도포를 하시게 되면 보통 그 중간 지점이 약간 지글지글 거리면서 모발 손상도가 굉장히 심하게 돼요. 그 밑에 부분의 손상이 극심한 부분은 그 윗부분에 바른 그 강모의 약재를 감당할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약재가 발리는 순간 얘는 확 숨이 죽어버리면서 큐티클 확장되면서 녹아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머리 연화를 할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극손상모인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극극손상모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정말 손상도가 극심한 부분이니까 이 손상도가 많은 부분에 정말 약재가 정말 순한 매직약을 바르시거나 또는 펌 베이스라 그래서 이런 머리에 바르고 들어갈 수 있게 나와 있는 그런 펌 베이스라는 약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재를 먼저 사전에 도포를 해주십니다. 그 극손상모 부분에 전체적으로 꼼꼼히 도포를 해주시고 난 다음 그 윗부분, 강모인 부분에다가 이제 강모 약재를 바르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 연화가 얼추 진행이 됐다 생각이 돼요. 윗부분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있죠. 극손상모 부분에도 살짝 연결을 해주시는 느낌으로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극손상모 부분에 약재가 한번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강모 약재가 내려오면 그 결이 지글거리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요. 극손상모 같은 경우는 아무런 보호 조치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강모를 만나버리면 연화가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큐티클만 녹아버려요. 왜냐면 pH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강한 약재가. 그런데 사전에 pH가 좀 낮은 약재로 살짝 달래놓은 상태에서 그런 강한 약재가 와도 버틸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아무리 면역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타임이 오버가 돼버리면은 머리가 녹는 거는 당연지사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모발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화가 진행되는 적정 시간을 살짝 벌려주는 거죠. 약재 도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발의 컨디션과 그리고 시술의 결과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펌을 했는데 머리가 너무 상했어요가 될 수도 있고요. 열펌을 했는데 나 머릿결이 더 건강해진 것 같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시술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안전하고 깨끗한 연화 여러분들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